자,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무슨 폭염주의보 이런 거 있어도요, 대북 제재 주의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북한이 제3국을 이용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에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부분에 요래요래해서 북한과 거래하게 되었다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적발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몰랐다니 그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해 줄 거니까 요렇게 하면 딱 걸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 대목에서 이걸 발표할까요? 한국을 보고 지금 경고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등과 공동으로 17페이지짜리 대북 제재와 단속주의보를 발표했는데요. 제3국 등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저거들이 나중에 모르고 했다. 우리는 뭐 중간에 바지가 써서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 석탄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북한인 걸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부분을 딴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거니까 잘 들으라고, 그런 부분에 연관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사례집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불법 무역 분야에서는 북한이 제3국의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상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킨다. 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북한산 석탄도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이 되었죠. 의류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노동자 파견 문제에서도 이 조심해라고 아주 자세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의보 발표 이외에도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을 지금 한국을 방문케 해서 현대 아산, KT 등 북한과 경협에 동원되는 주요 기업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경협과 관련되는 진행 사항을 듣고 안보리 미국의 입장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설명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이 매우 이례적으로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을라 하는 스타트 국면에서 미국 정부의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경고하는 부분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들은 제재 면제를 원하고 어떤 나라들은 제재를 풀자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호응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온 차관보를 만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 아산인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했지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현대 아산의 시설에서 열려서 아산 직원들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남북 간 민간 통신망을 연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레일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현대화 사업에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경의선, 동해선 연결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에게 하반기 사업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대북 합작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철도나 도로나 다리나 통신을 연결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금지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예외를 좀 빼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화가 미국을 가서 예외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개성공단에 설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예외로 인정받으려 하고, 지금 북한에 주고 있는 각종 돈도 예외로 인정받으려 하니까 미국은 자기 국무부 담당 차관보를 보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너네 기업체들 문 닫을 수 있다 하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제가 전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이 담겨 있는 국방수권 법안에다가 미군 철수를 일정한 80%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어제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7,16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수정 법안에 주한미군 철수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고,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밑으로 줄이는데 미 의회가 편성해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판단해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의회에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근데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고,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었던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관련 법안에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합의된 법안이 마지막 형식적인 이 표결을 거쳐서 트럼프한테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테드 크루저 공화당 상원 의원, 전에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요. 강경파입니다. 자, 테드 크루저가 지금 북한이 미국을 속이는 역대 사기 행동을 반복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강한 입장에서 북한을 다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 8년간 나약해서 제대로 안 됐는데, 나약함과 유한은 독재자와 폭군의 용기를 갖다가 복돋아 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훈련도 재개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인데, 트럼프가 예측 불가형 럭비공이라서 트럼프를 처음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북한이 겁을 좀 먹고 있었는데, 미국과 접촉이 시작되면서 트럼프를 보니 김정은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주무를 수 있겠다. 트럼프의 심리적 약점을 완전히 파악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다급한 측면이 사라지고 미국보다 아주 느긋한 인상을 주면서 북한은 여유를 부리고 미국이 지금 초조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김정은의 태도는 모호해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겉으로는 느긋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을 내고 초조 불안하다. 오늘 또 그런 보도가 난 데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이 그냥 진행이 돼갈 뿐이다라고 한 트럼프의 말, 그러면서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이 핵실험도 로켓 발사도 하지 않았다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에 쫓기는 심리, 더 나아가서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 위안을 받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다 간파하고 지금 심리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공손히 대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이완시킨다. 진정을 다하는 의조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신뢰를 보여주고 말미를 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한다. 처연한 표정으로 고독을 과장한다. 이런 부분으로 김정은이 공략을 해서 트럼프가 넘어가서 고삐가 이제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명수가 트럼프가 돼버렸고 조련사가 김정은이 되는 이런 지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까지 발생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 자리에 명수도 조련사도 아니고 관객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중국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변화된 뭔가가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주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평화협정 체결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한국 지배를 이제는 종식시키는 합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노리는 핵심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최소한의 비핵화 쇼만 보여주고 관철시키는데 이 목적이라 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한국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북한은 이 부분에 뒤에서 빠져서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듯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이 딱 시작이 되고 트럼프 코를 끼운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폼페이오를 7월 초에 북한으로 불러다가도 이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만나지도 않고 지금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호응하는 문재인을 만날 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올 연말까지로 시간을 확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의 협상에 나서면서 트럼프 입에서 한미훈련 중단, 도발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미군 철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끌어내고,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다가 미국이 살짝 발을 빼자 7월 27일 날로 밀어붙이다가 그것도 발을 빼자 9월달 유엔 총회로 지금 밀어붙이는데 한국까지 동원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강경화나 정의용 등이 북한에 돈도 주도록 제재나 이 부분에 예외나 면제를 이렇게 해달라, 더 나아가서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집요하게 지금 미국에다가 설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김정은의 지금 노림수는 핵이나 ICBM의 폐기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은 최장기화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 10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지. 그렇지만은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대가로 100분의 1을 날리는 1%를 날리는 대가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폐기와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평화협정이라는 틀을 이렇게 완성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중국도 지금 우리를 전방위로 서포트하게 되면 결국 미군이 나간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중국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매우 완강해요. 미국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지금 북한이 최근에 비핵화 협상이 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국 측에 폼페이오 방문했을 때 집요하게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만 요구한 게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요구했어요. 그래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라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은 선평화체제 후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부쩍 심해지고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미국 측에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9월 유엔에서의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발표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평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목표지만은 국제사회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일정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느 정도를 해주면 미국이 이걸 할까요? 여기서 이제 우려점이 커지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버티고 안 할 듯이 하다가 어느 날 큰 양보를 한 듯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한 서너 개를 미국으로 반출시키고 ICBM을 폭파하는 쇼를 하면 미국이 그 대목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응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상징적인 효과가 크죠. 이거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이거를 일단은 발표해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평화협정 체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림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비핵화가 우리가 진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는 미국의 일정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9월달 1차적으로는 7월달 그걸 노렸지만은 어려워지니까 9월달 유엔에서만큼은 미국이 이걸 갖다가 해줘야 우리가 비핵화를 착수하겠다면서 9월달에 종전선언을 미국이 합의해주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한국이 나서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 부분을 미국으로 하여금 받도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강경화가 볼턴과 폼페이오를 만나서 이걸 설득하고 있어요. 자, 이 자들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북적인 정권의 핵심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폼페이오도 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을 마치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양보를 하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요. 북한이 쇼를 하고 나섰는데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에 세워진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를 하면서 자신들이 큰 양보를 하고 있는 양 조용히 쇼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보는 줄 알면서 이걸 미국에 말을 해서 하는 것보다 조용히 자기들이 이걸 하면 또 미국이 그 위성을 통해서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자신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거라 하는 입장에서 이 미사일 발사장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에 돌입한 데는 결국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쇼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북한이 위성이라는 것은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적어도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ICBM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대가 있고 그 발사대 옆에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사대를 지탱을 하고 이 공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타워 크레인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발사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거겠죠. 또 북한은 2015년 말에 이 광명성 4호라는 장거리 이 로켓을 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런 부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차량과 이렇게 연결해서 TEL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고체 연료까지 넣어서 순식간에 나타나서 발사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식 발사대 부분이 북한한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고정식 발사대는 이제 북한이 전략으로 고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난번에 이 북한의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처럼 또 생쇼를 지금 보여주고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는다.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면 눈꽃만큼의 핵을 미국으로 보내거나 ICBM을 파괴하는 쇼를 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얻어낼 것이다. 그걸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성하려고 할 거고, 트럼프는 현재로서는 11월 6일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한두 개만 미국으로 보내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종전선언을 무조건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 종전선언을 해버리는 순간에 평화협정으로 자동적으로 몇 달 뒤에 되도록 될 거다.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는 또 ICBM을 파괴하는 쇼를 하면서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칼자루는 고삐는 김정은이 쥐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이 던지는 배에 따라서 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